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어제 중국판 나스닥인 과창판에 상장이 됐죠. 뜨거운 관심을 모으면서 공모가 대비 5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7%, 코스닥은 마이너스 5% 빠지면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코스피는 50여 개, 코스닥은 120여 개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변곡점이 될 이번 주 견디기 너무 힘들지만 남은 이벤트들 기다리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주요 내용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상의 1%는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을까요? 간밤 SK하이닉스 ADR은 7% 하락했고요. 본주인 SK하이닉스는 오늘 10%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160만 원, 150만 원 선까지도 빠질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끝을 모르고 하락 중인 반도체주 그리고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에 어제 간만에 반가운 소식을 보여준 네이버, 하지만 오늘 하락 중입니다. 소재미나의 소재민 대표의 분석 순차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프라임 미트피 시간에는요. AI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업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신 메모리발 차이나 쇼크, 우리 반도체주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매출,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우리 반도체 기업이 월등한데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직격 프라임 시간에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기획으로 마련한 시간, 오늘 시간에는요. 최근 주가 흐름 너무 어려운 섹터죠. 우리 제약바이오 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들어보시죠.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장 우리 증시 낙폭이 깊습니다. 양대지수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죠. 자, 과연 이런 시장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시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 2달 전만 해도 주식 없으면 큰일 난다 소리 나왔는데 이제는 무주식이 상팔자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장은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겠죠. 그쵸. 사실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니, 짜증나는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진짜 계속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라고 방송에서 5월 중반부터 계속 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삼성전자 36만 원에서는 좀 팔아야 될 것 같. 사실 이거 저 옛날부터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만큼 삼성전자 좋아했던 사람도 없었고요. 막 네. 5만 원, 6만 원대 삼성전자 처음 얘기했다가 그때도 욕 먹었거든요. 지금 같을 때 삼성전자 사라고 하는 정신 나간 놈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네.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 빠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모 악재가 도대체 뭔데?
악재 없어요. 네. 악재가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뭐 CXMT가 상장이 되고 중국에서 뭐 노광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공포에 떨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지금 CXMT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반도체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AI 반도체고 맞춤형 반도체고 HBM 반도체예요. 뭐 물론 그로 인해서 디램 공장의 가동이 조금 떨어지고 HBM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디램에 대한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높은데 공급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점유율을 좀 뺏은 것뿐이지 앞으로 시장이 필요한 거는 로봇이라던가 이런 차세대 AI 기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차세대 하드웨어에 대한 맞춤형 반도체 칩셋인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노광 장비에 대해서 ASML의 뭐 지금 뭐 그 자리를 위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뭐 옛날에 그걸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막 투닥투닥 했을 때가 있어요. 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맞아요. 뭐 제외한다 하면서 막 그때 이제 우리나라 원래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강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한국에 수출 안 할 거야 막 이러니까 이제 국산화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걸 국산화에 성공해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중국한테 ASML 장비, 노광 장비도 최신 장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지. 반도체 칩셋 같은 거 팔지도 못하게 하지.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라에서 투자를 해서 반도체 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 육성 과정에서 조금씩 가시권에 보인다. 뭐 요 정도 얘기인 거라서 사실 이게 정말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은 절대 반도체 못 만들 거야도 아니고 이제 중국이 반도체 쪽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정도 가지고 이렇게 흔든다? 실제로 중국이 이 정도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결국엔 따라잡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따라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뭐 올 하반기일까요? 뭐 내년 상반기일까? 아마 반도체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이 끝난 다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갖고 지금 이렇게 흔든다라는 건 저는 사실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과한 낙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결국 그럼 왜 이렇게까지 과한 낙폭을 보이는가? 지금 시장의 특징 제가 계속 말하지만 호재를 던져줘도 반응을 안 해요. 호재를 던져주면 원래 10% 뺄 거였는데 오케이 호재 던져줬으니까 너는 내가 7%만 하락시킬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맞아요. 경계심 불안감 주면 원래 10% 하락할 거였는데 20% 뭐? 빠지고. 경계심? 너 20% 빠져야겠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이건 악재긴 해. 악재긴 하지만 뭐 대형 악재까지는 아니어도 옛날 같았으면은 악재긴 한데 오늘 한 마이너스 5% 맞고 끝나자 할 만한 것들을 지금은 이제 막 너 안 되겠다 하한가 가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감정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뭔가 객관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막 투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됐던 이 근본적인 배경에서 제가 일전부터 계속 5월 달부터 올라갔던 그 포모송 수급 쏠림 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돈이 쏠릴 때 정상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되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주변만 둘러봐도 알 거예요. 그쵸. 그때 뭐해? 삼전익스 사야지. 나 사야겠다. 왜 사? 삼전익스 더 간다던데? 그냥 사람들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잘 가는 모습만 보고 감정적으로 돈 끌어와서 사고 멀쩡한 종목, 그러니까 멀쩡한 종목, 좋은 종목이 있어요. 네. 좋은 종목도 있으면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전익스도 좋은 종목이고 얘도 좋은 종목이니까 얘가 가면 결국 얘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인데 이 5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 잘 버는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인데 돈 잘 버는다?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종목인 거 알면서도 팔고 삼전익스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면서 돈의 흐름이 많이 꼬인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포모성 수급 쏠림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였고 네. 그 수급 쏠림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충격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게 올라가야 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때도 이런 예시 많이 들어드렸을 텐데 그 타블을 쌓아야 되는데 기둥만 엄청 높게 만들어 놓으면 바람 한번 불면 그 기둥은 그냥 그대로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말한 것처럼 지금 그게 시장 그걸 이제 정상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디가 바닥일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금은 바닥이 없어요. 반등 포인트만 존재할 뿐이거든요. 네. 반등 포인트만 있고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바닥이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 포인트 7,100 얼마? 50. 그쵸. 7,150포인트였고 그 자리 최근까지 왔었어요. 근데도 제가 그때 7,15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네. 아무짝에도 의미 없으니까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라고 했죠. 네, 돌파 못했죠. 그쵸. 근데 그때 만약에 왠지 이번에 돌파할 것 같지 않을까 하면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겠네요.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한 게 확실하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싸게 살 생각을 하지 마요. 여기가 바닥일까? 오케이, 저점 매수의 기회네. 엄청 좋네. 그것도 단기간의 하락 추세일 때 가능한 거지. 하락 추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사다 보면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있고,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3층이 있고, 지하 3층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 5층이 있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다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의 돈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뭐 아쉽다가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내가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추매추매해서 비중을 키워놨던 종목군들이 나중에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미 비중이 커졌는데 최소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물려있는 종목 있죠. 네. 얘를 해결하고 싶어. 그럼 얘를 1배수는 추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 종목에 1,500만 원을 최근에 사놨었다. 네. 그럼 최소한 1,500만 원을 추매를 해야 뭔가 구간 대응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1배수 추매는 해야 손실률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건 뭐 1,700만 원, 2,000만 원 종목을 들고 있는데 100만 원 생길 때마다 조금씩 추매하고 200만 원 생길 때마다 추매하고 이래봐야 평당 관리도 안 되고 비중만 없죠.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매할 거면 그 추매할 돈을 추매에 쓰지 말고 일단 모아놔요, 계속.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 지수의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 돈을 사용해야 된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좋고 일단은 여기까지 밀리는 거 그러면은 이제 추세선 상단 위치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7,150포인트라고 했는데 지금 추세 보면은 하락 추세 상단 돌파 못하고 어디까지 밀렸죠? 지금 거의 중단 하단까지 밀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추세선 상단 자리는 121선으로 바뀝니다. 그럼 6,800포인트, 6,900포인트 정도로 추세선 상단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는 7,100포인트 넘어가야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6,900포인트만 넘어가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6,900 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여기서 시장 지수가 반등.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금적 여유가 많고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고 손절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시장 지수 반등 포인트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타율이 좋을 텐데 네. 그럼 그런 시점은 어딘가요? 라고 하면 일단은 일전에도 말했던 딱 지금 정도 자리가 1차 반등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일전에 한번 고점 찍고 조정이 왔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1차 반등 포인트고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시장이 무난하게 흘러간다는 가정하에 잘 나오면 7,300포인트 정도까지도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이 1차 반등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자리 만약에 에서 반등 안 나오고 밀린다? 그러면은 네.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하단까지? 5,500포인트요. 그래서 안 사실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결전의 날인데 네.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번에 아까 말한 6,900포인트, 7,000포인트 정도까지 이번 주 수목금의 빅이벤트 다 몰려 있거든요. 이거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가 7,000포인트 위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 마무리되면 그러면 시장 지수 바닥 잡혔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봤는데 7,000포인트도 못 가고 막 6,900포인트도 못 가고 막 6,500포인트 정도 수준밖에 못 갔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8월 달까지 해서 5,500포인트까지도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중간중간 반등은 주는데 계속 저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낙폭은 사실 좀 과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전약 후강 패턴으로 장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일부 회복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할 건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가 한 7,000포인트 정도는 되어준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코스피가 바닥을 좀 잡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서야 코스피는 아래로 바닥을 생각하면 안 된다. 요거 좀 머릿속에 콕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장 1%가 뭘 사고 뭘 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지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기는 네,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풀어서 남겨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익으로 손실을 복구하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위험하죠. 가장 최악의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추천주 같은 거 안 줘요? 추천주 같은 거 말해도 이런 거 사지 마요라고 말하는 게 네. 지금 시장은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추가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그냥 돈 들어가면 돈 넣는 족족 물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제일 최선, 제일 교과서적인 건 뭐냐면 그냥 다손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손절 치라고요? 이렇게 손실이 큰데? 다손절 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장 지수가 하락 추세를 벗어났을 때 그 종목들을 재매수하는 방식이 지금 시장에서 교과서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네. 이게 교과서예요. 근데 사실상 사람인지라 만약에 내가 손절 쳤는데 만약에 올라갔어요. 그럼 그 시점에서 내가 내가 판가격보다 올라갔는데 그래도 하락 추세 벗어났으니까 다시 사야겠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투자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이게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거 잘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가 교과서기는 하지만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주식시장에 추가 자금 투입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맞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40~50%씩 얘네들도 빠졌죠, 거의 네.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봐는 막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뭐 하나오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부장, 한미반도체, 뭐 2차전지의 삼성 SDI 이름만 들어도 얘네들은 우리나라 업종의 탑이지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도 다 50%씩 빠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근데 걔네들만 50%씩 빠진 게 아니라 걔네들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쫄따구들 있죠. 막 그런 애들도 지금 다 50%, 60%씩 빠졌어요. 그러면 어차피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 할 거 없이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면 내가 예를 들어 2차전지를 가지고 있어요. 2차전지의 대장은 내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엔솔이란 걸 알아. 그리고 삼성 SDI가 제일 힘이 좋고 전고체라는 것도 매력적인 거 알아. 네. 그래서 나는 전고체 관련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농화성을 샀어요. 그러면 한농화성도 내가 지금 마이너스 55%, 60%고 삼성 SDI도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60%예요. 그러면 한농화성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해서 얘를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얘를 팔아서 그냥 삼성 SDI로 종목을 옮기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 되게 다양하죠. 근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은 안 좋은 얘들이 태반이고 네. 이슈로 움직이는 얘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애매하면 걔를 팔고 알테오젠이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실적하고 뭔가 이슈가 기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대장적인 종목으로 종목을 옮기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최선의 선택이거든요. 네. 내가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 G2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원전의 대장이 아니잖아요. 네네. 걔네들도 50~60% 빠졌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50~60%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내가 똑같이 버텨갖고 얘를 뭐 구간 대응하고 추가 매수해서 뭘 어떻게 할 거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간다고요. 그러면 내가 얘를 팔아서 그냥 두 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네.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하기에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건 알겠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얘들이 시장 반등할 때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인가 이걸 먼저 좀 분류해 보세요. 누누이 말했어요. 2차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소부장, 전력기기, 원전, 전력설비 이 6가지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들어가느냐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얘네들이 뭐 지금 안 빠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시장 반등할 때 춤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어떻게든 구간 대응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내가 이왕이면 내가 갖고 있는 뭐 2차전지 안에서도 쫙 늘어뜨려 놨을 때 근데 되게 2차전지 안에서 내가 좀 후순위로 움직여 얘는 되게 힘이 없는 얘기긴 해. 그런 얘 팔아서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삼성 SDI라던가 이런 대장으로 종목을 옮겨놓는 거. 다 하기 힘들면 절반이라도 그런 식으로 좀 해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냥 손절치고 시장 지수 분위기 바뀌었을 때 다시 들어오던가.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누가 어떤 종목을 샀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간다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까지는 반등으로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등 나오니까 여기로 평단 낮추세요라는 말에 그냥 꽂혀가지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 한 7,000선 이번 주에 7,000선 회복하는 거 보고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 회복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전략이 중요한 만큼 시장 꼼꼼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7번째 코스피가 멈췄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고요. 올해 정말 변동성이 큰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7,000표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